부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15 대책 한 달 부산은 상승 가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서 이번 주에 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부산이 지금 어떠냐면요.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데가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한 사람 중에서 예전에 방송을 보고 이거 해운대 집을 한 개 우동에 가서 집을 사야지 해서 해운대 자이를 갔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비해서 호가가 너무 올라가 있고 그 소형 평수 가격이 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서 우동에서 해운대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아파트로 갔는데 못 간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선택을 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인제 집을 지금 부산에서 상급지에 어떤 물건들을 산다고 하면요. 아직 호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무리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에서 호가가 올라간 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호가가 올라가더라도 좋은 데를 못 산 거를 아쉬움으로 생각하면서 부산의 상급지의 주요 물건들은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부산은 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이 한 4-5 주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이 4년 만에 주간 상승폭이 최대라고 하는데 최대까지는 이제 통계별로 좀 다르긴 한데 지금 보면은 부산은 서부산이 조금 안 좋은 입지고 상대적으로 동부산이 좋은 입지입니다.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요. 해운대, 수영, 동래구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전부 동부산 쪽이잖아요. 근데 서부산은 아직까지 저는 온기를 많이 발견은 못했는데 그래도 일부 주요 물건들 뭐 화명동이라든지 일부 지역들은 사람들이 조금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부산의 전체적으로 주간 변동률이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0.05까지 올라 버렸네요. 그리고 지금 한국 부동산은 요 정도고 실질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지역들이 한 5곳 있습니다. 플러스된 곳이. 지금 이번 주 KB 기준으로 가장 주도한 것은 해운대입니다. 저저번 주까지는 동래구였고요.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요렇게 5개의 지역에서 전세가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호가도 올라가는 지역들이 생기고 가격도 오른 곳도 생겼습니다. 일단은 지금 4주 정도에서 가장 많이 큰 폭으로 움직인 물건이 있는 곳은 동래구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금 동래구는 상승률이 쪼끔은 줄어들고 있는 양상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승입니다. 해운대는 4주 전보다 1 주, 2 주, 3 주, 4주 지날수록 상승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두 군데를 얘기를 했는데 동래구 한번 볼게요. 동래구 안에 사직동이 있죠. 사직동의 대장 볼게요. 이게 서울 같지 않습니까? 가격 올라가는 게 부산입니다. 부산. 이게 사직동 대장 아파트입니다. 롯데캐슬 더 클래시. 사직동은 왜 인기가 좋나? 교육 수요가 많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직동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 뭐 요 바로 옆에 있는 쌍용 플래티넘도 볼까요? 여기도 보십시오. 호가는 올라갔고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도 보여주고 했는데 요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운대가 4주 연속 움직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해운대의 상대적인 하급지지만은 사직동하고 마찬가지로 교육 수요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더샵 센텀파크. 1단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가격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나요? 여기도 센텀고가 있고 학군이 되게 좋습니다.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학군지 좋은 제 특징이 84 타입 말고도 오른다는 겁니다. 이건 84 타입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는 평수로 따지면은 40평이죠. 오르지 않나요? 부산은 이런 지역들이 움직이면은 주변으로 퍼집니다. 다만 조건은 서울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주요 대단지들이 먼저 움직이다가 퍼짐 자체가 끝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중간에 또 멈출 거예요. 그리고 멈춰 있다가 또 자극하고 멈추고 자극하고 하면서 그게 인제 퍼짐을 좀 커지게 만드는 양상인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 보면은 해운대 센텀 1차 같은 교육 수요가 있고 그리고 해운대에 주상복합이 아닌 순수 아파트 중에서 12년 차지만은 나름 신축인 게 해운대 자이 1차입니다. 여기는 호가가 크게 올라가 있죠. 거래는 아직 안 됐네요 요거는. 84 타입 중간 걸 볼게요. 요것도 지금 움직임들이 보이죠. 그리고 수영도 한번 가 볼게요. 수염에 이 백산 있는데 개발된 게 있습니다. 밀락역 바로 앞에 있는 보면은 더샵 센텀폴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네요. 여기도 거래는 안 됐네요.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여기는 거래가 많이 되어서 상승세가 좀 보이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 지금 부산에 제가 보여준 공통점은요. 신축이거나 대장급이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 수요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대단지 요런 부분에 교집합이 꼭 2개가 있습니다. 대단지거나 교육 수요가 많거나 대장이거나 교육 수요가 많거나 신축이거나 대단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교집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집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내 관점에서 떨어지는 것만 보일 겁니다. 내 집은 안 올랐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수도권과 서울의 전체 시장들을 부산과 접목시켜서 같이 고민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 가격의 흐름들의 방향들을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보지 말고요. 시장의 객관적인 방향도 같이 보면서 부산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부산이 희망이 없다고요? 그 희망 없는 곳에서 피어나는 꽃들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의 부산에서 그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상급지에서 제가 늘 얘기했죠. 나중에 호랭이 TV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리 이제 얘기를 하면요. 요트 타고 임장을 했습니다. 물론 차를 타고도 하고 요트 했는데 아마 임장할 때 요트 타는 사람은 처음일 거예요. 요트를 타면은 제가 그랬어요. 이 요트에서 보이는 곳만 사라고 했어요. 그런 데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안 오르는데 뭐 부산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보지 말고요. 시장의 객관적인 방향성도 복합적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부산 얘기, 지방 얘기 이게 왜 하냐? 저는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처음 산 사람은요. '서울은 이렇게 오르는데 나는 끝났다.'라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처음 산 사람은요. 경기도도 괜찮습니다. 인천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부산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요.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의 좋은 입지들은요. 내 월급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내가 서울로 바로 직행할 수 없으면 그 직행을 하기 위한 디딤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월급이 아니라 다른 움직이는 자산으로 대체해야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목표점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이런 데를 만약에 내가 첫 스타트로 가려고 하면요.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입지에서 수요자들이 이거를 사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경기도로 들어갈 경우에는요. 서울과 연계된 일자리가 어디일까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랑 연결하는 게 뭘까? 지하철이죠. 그러면 그 지하철 중에서 가능성 있는 지하철이 어디일까? 지역의 일자리는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분당선, GTX A 노선, GTX C 노선,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이런 지역과 연결된 물건 중에서 내 재정에 맞는 게 어디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이 변하는 게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변화는 이제 교육에 대한 변화, 쇼핑 그다음에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수도권은 철저하게 강남 여의도 종로 쪽으로 연결이 잘 되는 지역들의 수요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고민하면은 괜찮습니다. 거기에 정비 사업들,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물건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은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요. 바닷가 라인에 붙어 있거나 해운대 수영, 그다음에 동래, 부산 진구의 일부, 향후에는 북항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정구에도 일부 물건들이 괜찮은 게 있는데 그런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데는. 대구 같은 경우는 범어동하고 가까운 중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범어동 외에 다른 지역들은 또 조심해야 되고 이런 입지적인 특성들을 잘 고려를 해서 지역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좋은 수요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서부터 고민을 하고 그 수요가 좋은데 앞으로 미래의 가치로 발전할 곳은 무엇일까? 지역 특성들을 잘 살피고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이 규제는 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부분과 시장 상황, 전세와 매매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규제는요,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심리는요, 장기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주택자로 공포에 떨지 말고 유주택자로 자리매김해서 어려운 시장의 공포를 극복하면서 자산을 불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가 사실은 자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산 지키는 거, 불리는 거요. 쉽게 되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쉬운 일이라고 여겨진다면요. 금방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가야 되고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 이후에 찾아낼 수 있는 그 다음의 결과물들을 참고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제가 실패를 확실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뭐라도 한 사람이 그걸 개선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올라가도 무섭고 내려가도 무섭고 가만히 있어도 무섭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요. 뭐든지 처음에 시작은 어렵지만요.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법입니다. 익숙해지려고 고통을 선택하고 자산을 깊이 공부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큰 자산가는 아니지만은 경험을 해보니까 고통이 우리한테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를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방향성들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